안녕하세요. 평택 뉴스 브리핑의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다양하게 일어났던 평택의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폭력 사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명예총장 조모 씨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YBC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박구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 명예총장 조모 씨의 성폭력 혐의 및 독선적인 학교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 씨의 사과와 함께 조속히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은우 지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장정민 평택대 교수회장을 비롯해 약 20명의 시민단체와 교수진이 함께했는데요. 성명서를 읽고 구호를 외치면서 평택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평택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명예총장 조모 씨의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속히 해결돼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신문과 글로벌 평택뉴스 두 곳이나 다룬 뜨거운 이슈인데요. 평택시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수개월 동안 토지주에게 눈을 감아줬다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초 포승읍 사무소와 지역 주민들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79번지와 81번지 농지를 석재물류회사 L업체가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하다 민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받은 포승읍 사무소는 지금껏 행정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묵인과 방조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는데요. 글로벌 평택뉴스에 따르면 이 의혹은 토지주가 훼손된 토지를 완전 복구가 아닌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포승읍 사무소가 민원을 종결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크게 불거진 상황. 또한 평택신문에 따르면 포승읍 관계자 측에 돌아오는 엉뚱한 답변과 미온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포승읍 지역 주민과 석재 관련 물류회사들은 토지주 감싸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글로벌 평택뉴스에서는 이로 인해 토지주는 임대기간을 채워가며 영업을 지속해 임대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네요. 네, 이 L업체는 복구된 농지를 사이에 두고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통행로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택신문과 글로벌 평택뉴스의 지적입니다. 더 이상 시 측은 봐주기식 행정은 그만하고 조속히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 원영이 사건입니다. 평택신문과 평택시민신문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게임에 빠져 살면서 잔혹한 학대 행위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 17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원영 군 입학 유예 관련 심의를 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결국 경찰의 수사 끝에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평택신문에 따르면 계모 김 씨는 2년여간 상습적 학대 행위를 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소를 이용해 원영군의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으며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군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던 친부는 다량의 락스로 호흡기가 손상된 원영군에게 찬물을 끼얹는 만행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평택시민신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2심 구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각각 27년과 17년의 형량이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정신과 치료와 보호뿐만이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안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평택 북부 송탄 지역에 위치한 공립중학교 3곳 중 한 곳에서 두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평안신문은 송탄 지역의 공립중학교 3곳이 올해 신입생인 1학년의 학급 수가 2학년에 비해 각각 두세 학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2에서 3년 후 폐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요. 평택시 전체의 중학교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이 5,121명, 2학년이 4,966명, 1학년이 4,900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신문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평택과 송탄, 그리고 안중의 세 지역 중학교는 각 지역마다 비슷하게 8개 교가 있는데 이런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송탄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신문에 의하면 교육청 내 입학관리위원회가 정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칙에 신입생 배정을 사립학교에 우선하고 남는 인원이 공립학교로 배정을 받는 것이 그 이유라는데요. 이 중 송탄 지역의 공립학교 차별은 실제로 더 심해서 송탄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가진 사립중과 그렇지 않은 공립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평안신문에 의하면 사립학교 우대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학교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이 학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평택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일반 빌라에서 보실 수 없는 이런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채광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시야적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아서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보시고선 요 지금 거실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